대전대학교 이정미입니다. 저는 원래 제 세부 전공이 글꼴 디자인에 대한 거여서 제가 지금 현재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모임인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이런 주제를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이 한글 디자인을 통해서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한글 디자인을 조금 간략하게 앞에 다른 발표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미 다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그 한국어 표기 체계고요. 그다음에 저희 디자인 쪽에서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한글은 창조적으로 디자인된 문자라는 거와 그 당시의 당대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글의 디자인 철학으로 우리 고유의 디자인 가치, 이제 저희가 그 연구할 때 가장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타이포그래피라는 이 학문의 이름에서도 느끼겠지만 유럽 중심의 그런 인쇄술을 중심으로 체계가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한글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거기에 이렇게 종속되어서 같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고유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힌트가 바로 한글 디자인에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뿐더러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다듬어진 다른 문자들과 좀 구별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세계 한 380여 개 되는 그 문자 중에서 한글만이 창제자와 창제일 그리고 창제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글을 디자인된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렇게 창제 의도를 밝힌 해설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헤레본을 얘기하는데요. 이 헤레본의 그 해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문 글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뭔가 하소할 일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를 딱하게 여겨서 새로 28자 8글자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읽혀서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로 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글 창제 철학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새로운 문자 창제에 따른 연구 자료를 중국의 의문학과 송학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음양 오행설과 태극설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유사상의 철학을 기반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현상을 태극, 음양, 오행으로 파악해서 새로운 문자의 제작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발표자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사람의 발성기관을 가지고 초성의 기본 5글자를, 그래서 기억의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니은의 혓소리, 그 다음에 시읒의 이소리, 그 다음에 이응의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미음의 입술 소리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가액 원리는 특히 자음은 확장을 통해서 기억에서 점점점 글자를 가획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중에 이응과 리을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저 글자만 다른 이제 체계에서 벗어난 이체 글자고, 전체적으로는 다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구음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창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중국 철학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음양 원리에 따라서 모음은 확장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양의 소리로 확장한 아야야가 되고, 음의 소리로 확장이 된 의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에 점점 더 획을 점을 더하면서 소리를 확장해 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의 조형 특성을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드리면은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 점이 가액되는 하늘과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땅을 삼아서 모음의 그 천지인 삼재를 바탕에 두고 그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특히 저희처럼 그 한글 글꼴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글이 보통 말해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글자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보면 한글의 그 글꼴이 점과 선, 그다음에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음을 단순화해서 세 가지 요소로 분류를 하게 됐고 또 모음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하늘과 사람, 그다음에 땅으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그걸 통해서 글자를 창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한글의 기본적인 철학을 한번 살펴보고 디자인 철학을 살펴보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에 속해 있는 이 세종시는 도시 브랜드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풀 네임이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다른 발표자분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도시고 인물의 이름으로 도시명을 삼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징을 강조하고 특히 이제 이전부터 한문음으로 만들어진 다 도시들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이 중에서 세종시의 시읒을 본따서 시읒 글자로 모티브를 표현을 한 디자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 경우는 시읒을 우리나라 전통 주거 형태인 바로 기와를 형상화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스마트 도시 이미지를 형상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의 별칭도 축약해서 보통 얘기할 때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복합도시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갖는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비전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본다면 보통 그 도시 브랜드 디자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레터마크라고 해서 글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그 도시 브랜드 디자인들 같은 경우는 마크와 같이 그러니까 심볼 형태랑 이렇게 결합해서 좀 복합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세종시도 그 중에 한 경우고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시읒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 시옷이 바로 특히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결합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로서 이제 위상을 강조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조화, 균형, 생성과 발전을 의미하는 건곤감리처럼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하늘을 향한 첨화선, 그러니까 이제 형태에서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하면서 첨화선을 강조를 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 이미지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시 응용 디자인을 조금 더 디자인 전략과 함께 더 살펴보면은 아까 그 시읒에서 오는 이런 그 첨화선이 이렇게 위로 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의 의미도 담았고요. 또 태극기의 건곤감리의 다양한 그 형태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라는 디자인, 그래서
상승과 변화의 상징 언어를 기본 모티브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각각의 뭐 사인이나 또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하는 디자인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브랜드 디자인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시민들과 특히 대중들과의 어떤 그 호흡하기가 조금 무겁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은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가 출범할 때 그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세상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으로 행정 수도임을 이제 나타내고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연상시키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세종시만의 차별적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지자체 슬로건과 좀 차별화된 표현도 됐고 참신하고 또 한글이라는 그런 표현 도구를 사용을 해서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을 잘 부각한 표현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특히 이제 여러 도시가 점점 성장하면서 약간 이제 뭐 철학도 좀 바뀔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 슬로건을 새롭게 제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세종이 미래다 하는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의미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임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갔고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변경된 브랜드 슬로건이 세종이 미래다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요. 그 이제 한글과 그다음에 영문 로만자 이렇게 이제 응용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이 이렇게 이제 도시 브랜드 디자인과 그다음에 슬로건 디자인 이렇게 두 종류를 주로 뭐 행정에서든 아니면은 뭐 시민 활동을 할 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나중에 뭐 또 타 도시도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좀 이제 약간 디자인적으로 아쉽다 했던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한글 창제 정신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놨을 때도 특히 그런 게 뭔가 좀 소통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좀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맥락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번 저희가 이제 다른 도시, 특히 이 그 도시 브랜드 디자인의 거의 뭐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뉴욕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I Love 뉴욕은 197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행정 쪽에서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때 당시 뉴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뭔가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캠페인으로 기획을 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도시가 처한 상황을 좀 본다면은 석유파동이어서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었을 때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의 뉴욕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와 파산의 조짐이 있었고 실업자는 많고 뭐 범죄와 파업의 도시로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문제적 도시라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 뉴욕의 이제 그 주관하는 상무국에서 이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좀 도시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좀 벌이자 이러면서 이 디자인을 당시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토박이 그 뉴요커인 밀턴 그레이저한테 이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실은 예산은 없고 이런 걸 하고 싶으니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프로보노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 재능 기부의 어떤 뭐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활동인데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 I Love 뉴욕이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 때만 해도 그 캠페인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한 도시의 그런 뭐 캠페인 기간이라는 게 뭐 3개월 내지 아주 길어야 한 6개월 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이 캠페인 기간 동안만 쓰려고 만들었던 그 로고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예상을 깨고 너무나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아예 시민들이 이거를 뭐 거의 뭐 티셔츠에도 새기고 이제 상인들이 새기고 뭐 머그잔에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고 각종 기념품의 로고로 새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뉴욕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이거를 거의 들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얻었겠죠. 자기가 뉴욕을 방문했다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또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런 식으로 도시 브랜딩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자긍심을 주고 세계인들에게는 나도 정말 뉴욕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동시에 거의 뭐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뭐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뉴욕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그런 애착과 자긍심도 높여졌고요. 문제적 도시였던 그 뉴욕이 완전히 변하면서 이 로고 디자인이 40년이 넘도록 거의 뭐 다양한 캠페인과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뉴욕의 수도는 워싱턴 DC인데도 불구하고 뉴욕이 거의 이제 세계적 도시가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데에 결정적인 한 요인을 굳이 좀 살펴보자면 이 뉴욕시는 이 로고 디자인을 독점하지 않고 특히 디자이너가 그 저작권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양도를 해서 누구든 이거를 뭐 이제 활용해서 상품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여러 다양하게 문화 상품을 제작할 수 있어서 뉴욕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 되는 그런 디자인 하나가 도시를 바꾼다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기억하신다면은 1970년대라고 하면 아직 그렇게까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뭐 빌바오가 뭐 어떤 뭐 뮤지엄 하나를 만들어서 도시 이미지를 바꿨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을 때도 아니었던 그 시기에 시작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디자인은 약간의 히스토리와 또 스토리까지 겹쳐서 나중에 2001년이 되면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9.11 사태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거의 뭐 테러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역사상 최악의 테러 현장에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뉴욕 토박이 출신의 밀턴 그레이저가 뭔가 뉴욕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냥 있지 않고 바로 이 I Love 뉴욕이라는 이 로고 디자인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거를 신문 광고 일면 전통으로 광고 디자인을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I Love 뉴욕이라는 그 로고에다가 more than ever 그러니까 요 특히 그 하트 모양의 아래쪽이 약간 검게 그을린 듯한 그런 디자인은 바로 그 테러를 당한 세계무역센터가 위치한 서남단에 대한 표식이기도 하고 또 위치 표식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테러로 얼룩진 상처와 고통을 상징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 디자인을 본 시민들이 그 신문에
그 광고 디자인을 떼어서 자기네 뭐 이렇게 유리 벽에다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벽 같은 데로 이렇게 옮겨서 붙이면서 거의 같이 상처를 공유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시민들과의 그 인터랙티비티가 잘 안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우리 세종은 그냥 미래다 라는 그런 어떤 선언형인 거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결감이 좀 약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종시 CI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하고의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색채도 그렇고 형태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글꼴 디자인도 그러니까 그 타이포그래피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시켜야 된다는 의식을 조금 못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고요. 특히 이제 그냥 CI 디자인만 좀 본다면 도시 슬로건이 좀 딴 데로 가버릴까 봐 한번 네. 네. 여기를 보시면 한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글은 기본적으로 조합형이에요.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타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약간 심하게 말하면 서이, 즈, 오, 이응처럼 이렇게 나뉘어 보이게 되니까 너무 이거는 형태소로만 파악을 한 거지 정말로 이게 한글이 갖는 어떤 특징을 잘 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슬로건이 한글과 로만자의 조합이 좀 어색하고 그리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모여서 조합형으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 로만자는 나열형 약간 기차처럼 이렇게 나열형인데 그런 것들을 함께 놓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통합된 이미지로 읽히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종이 미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선언형이고 I love 뉴욕은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소통형으로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이제 I 메시지라 그러죠. 그런 말 하면 나는 뭐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서로 감정을 어떻게 소통하게 되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은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커넥션, 그 연결에서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CI 디자인하고 브랜드 슬로건 간의 그런 연결고리가 너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심지어 여기 I love 뉴욕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하트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본 레전드의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어가려고 한 노력에 비하면은 세종시는 이 세상을 이롭게와 그 다음에 세종이 미래에다가 10년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이전 거를 거의 폐기하다시피 전혀 연결고리가 없이 그렇게 바꿨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맥락적인 거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비주얼 언어의 그런 맥락이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게 하나의 CI임에도 불구하고 입체 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종은 훈민정음체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시는 또 홍익인간 볼드로 사용을 해서 각각이 어떤 그런 조화나 이런 것들을 좀 유려하게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특히 이 슬로건 경우가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인데 바로 이런 조합형인 한글을 이렇게 파자로 다 떼어놓고 또 나열형인 로만자를 그 이면에 같이 놔서 그냥 네모라는 스퀘어라는 형태소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심지어 글자를 약간 장식 요소로만 인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도시들 CI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각 도시별 특히 이제 광역시만 제가 잠깐 사례로 이렇게 뽑았는데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다른 도시들이 최근에 약간 이제 바뀌는 추세예요. 특히 뭐 서울시도 최근에 바뀌어서 뭐 또 호불호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대전도 지금 이거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타 도시들의 슬로건도 한번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한글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우리말이 처음에 아까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했던 얘기를 요약을 한다면 뭔가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고 또 전달하는 면에서 하소할 바가 있어도 뜻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용에 있어서는 쉽고 또 날로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한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한글 디자인과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을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본다면 한글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전달과 유용성의 강점, 장점을 세종시 디자인의 약점이 바로 소통이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연결성이 좀 약하고 연결고리가 없고 그 이전의 어떤 역사성을 다 이렇게 약간 폐기하다시피 그냥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에 비해 그러다 보니 맥락도 약간 결여되고 부조화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이 뭔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이 좀 강화되고 그다음에 CI와 어떤 그 슬로건 간의 연결성을 좀 강화를 해서 전달력을 높여주고 세종시와 시민의 전달력을 향상하고 또 슬로건의 한글과 로마자의 어떤 조화를 유지해서 세종시와 세계인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와 세종시 브랜드 그래서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이 조금 더 브랜드 디자인 경우는 요소들의 크기를 조금 더 재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경우는 CI 색채들을 뭐 통일을 한다거나 서체를 좀 다듬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특히 마지막으로 이 뭔가 이렇게 영상 이미지 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이렇게 소통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한다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바로 도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통합이 되고 도시 이미지가 강화되고 더하여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참여 활동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종이 가지고 있는 그 슬로건이 바로 세종이 미래라고 하는 그것이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